무늬 보스턴 고사리입니다. 1년 전에도 지금의 모습처럼 숱이 없는 모습이었더라고요. 제 최근에 영상을 보시면은 이 보스턴 고사리가 또 여름을 지나면서 굉장히 풍성해졌었던 모습을 아마 보셨을 텐데요. 풍성해졌던 이 고사리를 또 다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었습니다. 원래는 자리가 이쪽 자리쯤에다가 놔줬었는데요. 또 햇빛이 좀 덜해서 그런지 새로운 신엽에서 이 무늬가 좀 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햇빛이 좋은 자리로 이렇게 옮겨 주었습니다. 신엽은 또 다시 무늬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이퍼 크로카텀인데요. 얘는 저희 집에서 햇빛이 가장 잘 드는 A급 자리에서 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창가 앞에 있는 선반에다가 두고 기르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려고 바닥에다가 내려놔줬어요. 지난 1년 동안에 얘가 2번 정도의 좀 힘든 고비를 넘겼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 화분으로 옮기면서 뭘 좀 잘못해가지고 과습이 온 거예요. 과습이 와서 얘가 한번 힘들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제가 추측만 할 뿐인데 얘가 원래 일자 그 지지대를 타고 위로 자랐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분재철사로 위로 자라던 애를 다시 이렇게 둥글게 자라도록 줄기를 감아줬어요. 이게 문제가 됐었을지 아니면 이렇게 둥글게 감으면서 제가 자리를 햇빛이 조금 덜 드는 B급 자리 정도로 옮겨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리가 변해서 또 해가 덜 들어서 그래서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두 가지를 해주면서 이 파이퍼가 또 두 번째로 힘들어 하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잘 회복해가지고 그 두 번의 고비 이후로 여기서부터 다시 신엽을 내줬거든요. 좀 한참 얼음 기간으로 있다가 신엽을 내줬는데 신엽이 나오는 그 잎사귀마다 지금 현재 다 건강해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신엽을 잘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앞에 작은 화분은 드래곤 스케일 아가인데요. 이 잎사귀는 이제 거의 다 하엽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새 잎을 지금 펼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은 돌돌 말려 있는데 이제 조만간 곧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있는데요. 잎이 이렇게 2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모체 드래곤 스케일인데요. 제가 이 화분에다가 얘를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흙의 양을 좀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얘를 화분에서 빼가지고 거의 난석이랑 바크 위주로 흙 조금 하고 거의 난석이랑 바크 위주로 다시 흙갈이를 해서 이 화분에 다시 심어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파리를 다시 내주었어요. 근데 이제 1년 전보다는 잎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지금 한 뼘 조금 더 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잎 2장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요. 이제 이 흙이랑 이 화분에서 정착을 잘 한 것 같아요. 오키나와 실버가 이번 올 여름, 봄, 여름 지나면서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지금 화분 사이즈도 굉장히
그 전에 썼던 화분보다 큰 데다가 옮겨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신엽을 펼쳐줬는데요. 신엽이 사이즈가 꽤 돼요. 거의 제 손 전체 크기만큼 신엽도 굉장히 크게 나왔고요.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잎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5, 6, 7, 8 잎이 지금 8장이 있어요. 그때 오키나와 실버 모체랑 같이 보여드렸던 보어미 오키나와 실버가 바로 얘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요 정도 자라있는 상태고요. 잎이 지금 4장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 약간 조금 뭔가 얘가 좀 불편해 보여가지고 조만간 한번 좀 화분에서 빼서 좀 보려고 해요. 지금 이렇게 2개가 같이 자라고 있고요. 요 자촉을 내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이렇게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주면서 따로 또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했는데 또 얘가 성장세가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원래 있었던 이 친구보다 얘가 지금 사이즈가 전체적인 사이즈가 얘가 더 큰 것 같아요. 잎장도 훨씬 많고 얘는 지금 잎이 하나, 둘, 셋, 넷, 5, 7장이거든요. 얘는 4장이고 그래서 조금 분리를 엄마한테서 조금 늦게 해서 그런지 얘가 좀 성장세가 훨씬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오키나와 실버도 이렇게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도 지난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자란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가지치기도 계속 해줬는데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면 이렇게 Y자형으로 잘 자라 주었어요. 여기도요. 그래서 잘 자라고 있고요.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올리브 나무는 2번 정도 복토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냥 분갈이를 해주지 않고 작년 연말이었는지 올 초였는지 그때 한번 이제 이 흙 위에다가 우분을 조금 섞어서 복토를 좀 해줬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복토를 한번 더 해줬거든요. 그냥 그렇게만 해줬어요. 뭐 분갈이는 안 해주고요. 그랬는데도 성장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 또 이파리도 보면은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로즈마리도 잘 살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약간 키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조금 더 키가 더 커진 것 같고요. 로즈마리는 또 뿌리가 굉장히 빨리 자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는 지난 1년 동안에 2번 정도 흙갈이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로즈마리도 올리브도 베란다에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요새는 제가 이렇게 난 종류에서 꽃대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추위가 안 와가지고 꽃대가 형성이 안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계속 베란다에 놓고 물을 좀 말려가면서 키우고 있고요. 요번에는 좀 신경 써서 키우고 있는데 꽃대가 형성이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꽃대가 나오면 또 좋은 소식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파라이소 베르디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나온 신엽이고요. 이쪽에 뒤에 또 신엽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가지를 하나 이렇게 벽에다가 테이프로 붙여놨거든요. 그거 하나 해줬는데 잘 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지대 없이 자라고 있고요. 높이는 한 1m 3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 벽에 기대서 잘 자라고 있는 파라이소 베르디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러브체인금이 있는데요. 얘도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빨라서요. 1년 전에는 굉장히 작은 토분에 심겨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큰 토분으로 옮겨서 심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빨리 자라가지고 얘를 또 잘라서 최근에 또 번식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또 계속 자라서 위로도 막 이렇게 뚫뚫 말아준 상태예요. 그래서 위에가 굉장히 수북하죠. 잎들로. 그런 상태고요. 성장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식물입니다. 오늘 이제 영상 찍으려고 이렇게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꽃도 또 이렇게 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플로리다 뷰티 그린입니다. 얘도 1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자랐어요. 어느 정도로 자랐었냐 하면 이 화분을 저쪽 뒤에 벽에다가 붙여놨었거든요. 그리고 줄기를 이제 벽에다가 테이프로 고정을 해줬더니 줄기가 저쪽 위에 천장을 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쪽 한쪽 벽면이 너무 이렇게 식물로 꽉 채워지니까 또 조금 살짝 답답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얼마 전에 이렇게 줄기를 잘라줬어요. 여기 잘라준 부분은 이번에는 좀 과감히 버렸어요. 저희 집에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얘를 한번 물꽂이 했다가 화분에 심어가지고 번식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체 잎을 내주는 데까지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1년 가까이 저희 집에서는 걸렸던 것 같아요. 이 화분이 아까 그 플로리다 뷰티 그린을 제가 그 전에 번식했던 화분인데요. 제가 아마 작년에도 얘를 몇 번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런 잎을 내줬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도레미파솔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성체랑 잎 모양이 다르죠. 그런데 이 잎을 한 장 한 장 내주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랬고 이렇게 이제 잎을 내주다가 또 이런 잎을 내주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탄력을 받은 다음부터는 엄마와 같은 그런 잎 모양을 이렇게 내주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잎 모양을 내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저희 집에서는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또 자른 그 가지 부분을 물론 물꽂이 해둬도 굉장히 멋있지만 요번에는 자른 가지는 그냥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얘가 모양이 제대로 잎사귀 모양이 나와서 굉장히 멋스럽고 예뻐졌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 북동항 방에서 놓고 키우고 있어요. 맥도웰은 굉장히 순둥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렇게 잎사귀도 보면은 응애 자국이랑 뭐 총채 자국 이런 게 좀 있고요. 이런 이제 점점점 이렇게 된 부분은 당액 자국이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입샤워를 좀 자주 잘 시켜줬으면 이런 당액 자국도 안 남는데 이런 당액 자국도 있고 이렇게 응애나 총체가 먹은 이런 벌레 자국도 있고요. 얘는 그래도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엽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직까지 그래도 깨끗한 편인데 좀 이런 잎사귀 상태를 얘네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잎샤워를 자주 시켜줬더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또 1년은 더 예쁘게 키워보고 싶고요. 얘가 지금 플라스틱 화분에 심겨 있어가지고 화분도 안 무겁거든요. 그래서 한 손으로도 들 수 있는 무게라서 물 줄 때마다 잎샤워 시키면서 앞으로 1년은 또 좀 더 예쁜 잎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려고요. 아스파라거스 메이리입니다. 얼마 전에 좀 큰 화분으로 이렇게 옮겨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신엽을 이렇게 하나, 또 2개, 또 3개 이렇게 내줬어요. 그래서 분갈이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요 잎사귀에서는 꽃도 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에 분갈이를 2번 정도 해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번째 분업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도 보니까 꽃이 있네요. 아스파라거스 메이리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도 이런 꽃이 여기에 막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또 1년이 지나면 얘가 굉장히 풍성해 있겠죠? 예쁘게 또 1년을 더 또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카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화분을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천장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밑으로 폭포수 떨어지는 것처럼 좀 밑으로 풍성하게 자라도록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걸어놓고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키울 때 좋은 점도 있는데요. 좀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 얘가 눈높이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주 제가 식물을 들여다볼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의자를 대고 의자 위에 올라와 가지고 찍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는 이렇게 벌레 먹은 흔적도 있고 이렇게 상한 잎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또 좀 잘라줬어야 되는데 잘 보지를 않으니까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영상 찍는다고 지금 올라와서 찍어보고 있어요. 미카는 보면은 굉장히 잎사귀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벨벳 질감이고 식물의 잎사귀인데 굉장히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잎사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어느 정도 보느냐에 따라서 좀 이런 색감의 잎사귀를 내주기도 하고 햇빛을 조금 많이 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붉은 색감의 잎사귀를 내주기도 하거든요. 네, 둘 다 또 매력이 있기는 한데 저는 좀 어두운 색감의 이런 잎사귀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얘는 굉장히 또 이쁘기도 한데 번식도 잘 되고 순둥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한 화분을 3개 정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키우고 있는데 다 순화가 잘 돼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옥시카르디움 브라질도 미칸처럼 이렇게 저면관수 화분에다가 심어놨거든요.
얘는 저희 아이 방에 커튼봉에다가 달아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얘도 얼마 전에 좀 단정하게 잘라줬어요. 단정하게 잘라줬고요. 이렇게 보면은 총체벌레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가 좀 눈높이에 있으면 이렇게 잎사귀를 자주 관찰하면서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 있으면 또 잡아줄 수도 있고, 뭔가 물 샤워를 해준다든지 대처를 해줄 수가 있는데, 높은 데 걸려 있다 보니까 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주 위로 올라가서 보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게 하나 좀 단점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햇빛 앞에 자리가 별로 없는데 이제 아이 방에 커튼봉에다가 걸어놓고 키우고 있다 보니까 옥시카르디움 브라질이 요새 햇빛을 아주 잘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얘는 이렇게 무늬가 없는 줄기도 생기거든요. 이런 거는 또 옥시카르디움 브라질이 아니고 그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잘라가지고 따로 또 번식한 개체가 있는데요. 바로 이 화분인데요. 얘는 아까 그 식물하고 다르게 무늬가 없어요. 그래서 무늬 없는 이 줄기를 물꽂이 했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그냥 그대로 계속 무늬 없는 이런 이파리만 나오고 있어서 얘는 그냥 옥시카르디움 그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옥시카르디움 그린으로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 모양이 또 하트 모양이잖아요. 하트 모양의 찐 녹색인데 이 이파리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린 마란타인데요. 그린 마란타가 얼마 전에 화분에 있었을 때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이번에 다 잘라서 물꽂이를 했습니다. 거의 다 잘라서 물꽂이하고 너무 또 상한 잎은 버리기도 하고 했는데요. 여름하고 다르게 요새는 이파리의 무늬도 좀 진하지 않고 또 색감도 선명하지 않고 그래서 그리고 또 수영도 별로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막 얘도 약간 덩굴성처럼 줄기마다 약간 늘어지게 자라더라고요. 근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번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물꽂이를 했더니 이렇게 또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키우다가 뭐 봄 돼서 화분에다가 작게 한번 심어서 또 주변에 조금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물방울 페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1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보면 그래도 좀 1년 전보다 좀 자란 것 같죠? 그리고 1년 전에는 이 자촉이 없었는데 자촉이 생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 제가 고민 중에 하나가 잎이 이렇게 말리는 증상을 거의 모든 잎이 이런 증상을 보여가지고 그게 좀 고민이었는데 이제 그 잎들은 다 잘라줬고요. 그리고 나서 얘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벌레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얘가 보면은 이파리가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두꺼운데 그 전에 이런데 잎 뒤에 막 상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상처에 벌레가 들어가 있으면 모를 정도로 이 이파리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벌레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협에서 총체벌레가 있는 거를 보고 아 벌레가 있었구나 이제 그거를 처음 알게 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물 줄 때 2번 줄 때 1번꼴로 거의
그 목초액을 섞어서 물을 주고 있고, 그리고 물티슈나 물걸레 같은 걸로 잎사귀도 앞뒤로 좀 자주 닦아주려고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랬더니 조금 잎사귀 상태가 그전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 모체 줄기에서도 잎사귀가 형태가 이렇게 빤빤하게 유지를 잘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신엽도 내고 있고요. 얘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아가 물방울 페페도 잘 자라고 있는데요. 얘도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 건강하게 또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전에는 얘네들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좀 식물이 좀 기특하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 식물은 아몬드 페페거든요. 얘는 저희 집에서 엄청 오래된 식물이에요. 벵갈 고무나무가 저희 집에서 한 6년 정도 있었나? 되게 오래됐는데 그때쯤 온 식물이에요. 그래서 얘도 되게 오래됐는데 작년에 얘를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올해 영상 찍으면서 다시 이제 남겨보려고 하는데요. 아몬드 페페를 제가 행잉으로 그냥 플라스틱 분에 걸어놓고 키우다가 얼마 전에 이렇게 토분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키우고 있고, 이제 이 자리는 이제 아이방 침대 마취인데 여기 해가 또 굉장히 잘 들어요. 그래서 요새 해를 더 잘 보고 있고요. 흙갈이도 해줘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는 정말로 진짜 벌레가 있는 거를 못 본 것 같아요. 얘는 정말 너무너무 순둥하고 신경을 제가 못 써줘도 알아서 혼자 잘 자라고 그런 굉장히 순둥하고 뭐 손이 안 가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